안녕하십니까. 자, 요번 시간은요. 자, 전산 회계 2급 111회 기출문제 이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는 343쪽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343쪽부터 한번 보시면서 자, 차근차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복식부기와 관련된 설명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복식부기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자, 복식부기는 뭐고 단식부기는 뭐냐? 아주 우선 기본적인 그 이론을 설명드리면 단식부기라는 것은요, 일정한 형식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복식부기는 일정한 형식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그 일정한 형식이라 하면 항상 어떻게 한다? 예, 이렇게 차변과 대변, 차변과 이렇게 대변이라고 하는 것을 구조를 갖고 있어요. 차변과 대변이라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또 하나, 이 복식부기를 이용하면 항상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가 일치한다. 여기가 100원이면 여기도 얼마? 100원이 되는 거겠죠. 그죠? 이렇게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항상 일치하여야 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맞았나 틀렸나를 검증한다. 그래서 복식부기 원리를 자기검증 기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산부채의 그 변동변화에 의해서. 자, 그래서 1번 차변과 대변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맞는 거죠? 차변과 대변이라는 형식이 존재한다. 그죠? 그리고 항상 차변과 대변 합계가 항상 일치한다. 이걸 대차 평균의 원리라 그래요. 맞는 말이에요. 3번 모든 거래에 대해 이중으로 기록하여 자기검증 기능을 갖고 있다. 이게 뭐냐면 차변합계랑 대변합계랑 일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검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검증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을 복식부기의 최대 뭐라 그러죠? 혜택이다. 뭐 이렇게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4번에 재산 등의 증감 변화에 대해 개별 항목이 변동만 기록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상황이 있으면 그 상황에 대해서 증감 변화가 일어나는 모든 사항이 기록된다라는 것이죠. 개별 항목의 변동만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라 그럴까요? 이 대차 평균 여기 나오는 뭐라 그럴까? 자기 검증 기능을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4번이 틀린 답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이다라는 것이죠. 1번의 답은 4번이다. 아셨습니까? 자, 2번 하겠습니다. 자, 다음의 내용이 설명하는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자, 다음의 내용이 설명하는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자, 한번 보시면 재화의 생산, 또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이면서 또 1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말한다. 그랬죠. 그게 무슨 자산이겠어요? 판매의 목적은 없잖아요. 그죠? 판매의 목적이 있으면 재고자산이라고 하겠지만 판매의 목적이 없으니까 이때는 뭐라고요? 유동자산. 죄송합니다. 유형자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유형자산. 그러니까 유형자산만 찾으면 되겠네요. 1번 유형자산 요것뿐이 없네요. 요 사채는 뭐가 돼요? 사채. 요 사채는 요거는 비유동부채. 보험 차익은 요거는 수익이죠. 수익. 그 다음에 퇴직급여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산을 물어봤으니 자산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답은 몇 번? 1번이 됩니다. 이해가셨죠? 1번.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도록 할까요? 3번. 자,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그랬습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그럼 답은 뭐 2번이죠. 뭐. 알겠죠? 예, 3개월 이내,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상품, 금융자산을 우리가 현금성 자산이라고 불러요. 아셨죠? 뭐 3번은 별거 할 거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번.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한 회계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한 회계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 그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한 특징.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뭐 K-GAAP 이런 말을 씁니다.
알겠죠? 코리아 제너럴 액셉티드 그다음에 어카운트 프린시플, 프린시플 이렇게 가지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요 회계 기준은 반드시 복식 회계의 원칙에 따라가고요. 그다음에 영리 회계고요. 그죠? 자, 재무 회계입니다. 재무 회계. 하지만 단식 회계는 형식이 없는 것. 요거는 우리가 뭐라 그래요? 단식 회계. 원래는 단식북이란 말을 쓰죠. 그죠? 요건 특징이 아닙니다. 그죠? 항상 영리적인 기업이 그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투자자를 위한 그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재무회계라고 하고요. 알겠죠? 반드시 작성할 때는 복식북이 원리 복식회계를 이용해서 작성해야 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 되는 거예요? 4번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5번.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음 중 재고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재고자산이라 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말하죠. 그래서 제품의 생산에 투입을 하려고 보관하고 있는 원재료 또 이 원재료가 투입이 돼서 현재 가공 중에 있는 재고자산이라 하면 반제품 또는 제공품이 되겠고요. 그리고 판매할 목적으로 매입한 자산 뭐가 있어요? 상품 그리고 제조 과정에서 완성된 물건을 제품이라 그래요. 이러한 자산들을 우리가 재고 자산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아니면 틀린 것을 골라라 그랬으니까 그러한 내용이 아닌 것을 골라라 이런 뜻이죠. 자, 1번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품과 제품을 말한다. 이건 맞는 답이죠. 판매의 목적이 있으니 재고 자산. 2번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수수료는 판매비와 관리비, 비용으로 처리한다. 대표적인 게 운반비. 맞습니다. 그죠? 판매와 관련됐으면 당연히 운반비 그래서 별도의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는 게 맞겠죠. 3번 판매되지 않은 재고 자산은 매입한 시점에 즉시 당기 비용으로 인식한다. 요게 틀렸네요. 아직 판매되지 않았으니까 재고 자산인데. 그래야 안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개별법은 가장 정확하게 매출원가와 기말재고액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개별법을 쓰는 것은 회사가 재고자산의 종류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 안 되니까 그 상품별로 어떻게 하면 돼요? 매출원가, 기말재고액 또 매출 총이익을 따로따로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사실상 수익비용 대응원칙에 가장 정확하게 부합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답이 되겠죠. 그럼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다음의 자료가 설명하는 내용의 개정 과목으로 올바른 것은 그랬습니다. 다음의 자료가 설명하는 내용의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자, 금전을 수취하였으나 그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그 내용 돈은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현금 받았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뭔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내용을 모르면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현금이 들어온 것을 적긴 적어야 되겠는데 그 내용을 자세하게 모를 때는요. 우선 임시로 적어요. 가짜로 적어요. 가짜로. 알겠죠? 그래서 거짓 가짜를 써서 가수금이라 그래요. 내용을 모르면은 거짓으로 적어라. 알겠죠? 거짓으로 임시로 적어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한문으로 쓰면 거짓 가짜야. 거짓가. 알겠죠? 그래서 가수금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금전을 지출했는데 그 내용을 모를 때는 그 내용을 확인할 때까지 우리는 뭐라고요? 마찬가지 거짓 가짜를 써서 가지급금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자, 없어요. 그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7번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업활동을 목적으로 거래처 직원과 함께 받은 현금이다. 그랬어요. 식사를 하고 받은 현금이다. 거래처 직원과 함께 식사를 하고 받은 현금 영수증이다. 그죠? 그러면 거래처 직원하고 내가 뭐 한 거예요? 접대를 한 거예요. 접대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접대 행위라고 안 하죠. 뭐라 그래요? 요거를 뭐라고요? 기업 업무 추진비.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2번이 되겠죠? 답은 2번. 자, 그다음 이제 8번 하겠습니다.
8번 재고 자산은 그 평가 방법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평가 방법. 여러분들 이 평가라는 말을 좀 잘 아셔야 되거든요. 이 평가라는 말은요. 평가라는 말은 항상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있죠? 항상 평가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만 평가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만 평가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다. 아셨습니까? 그런데 이 자산과 부채에서 평가란 말이 그럼 뭐냐? 평가라는 말은요.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가치를 측정하는 거예요.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가치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 자산이 지금 현금으로 교환한다면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 요거를 측정하는 것을 말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 재고 자산의 가격을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가치를 측정하게 되면, 그죠? 뭐가 달라져요? 매출 원가를 결정할 수 있고 매출 총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다음 중 평가 방법에 따른 기말 재고 자산의 금액의 변동이, 그죠? 매출 원가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라고 하는 건데,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T자 모양 하나 그려볼까요? 자, 여기가 뭐라고 할까요? 재고 자산. 자, 여기는 기초 재고 자산. 여기는 상품 매입액.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기말 재고 자산. 그러면 여기가 뭐가 남느냐? 여기에 매출 원가가 남아요. 매출 원가가 남아요. 매출 원가가 남는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차변과 대변 합계가 일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놓을까요? 이렇게 놓을까요? 자, 1번. 기말 재고 자산 금액이 감소.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증가합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매출 원가도 감소한다? 틀렸죠? 예. 기말 재고 자산이 감소하면 반대로 매출 원가는 증가한다. 1번 틀렸어요. 2번. 기말 재고 자산 금액이 감소하면, 그죠? 얘가 감소하면 매출 원가가 증가하죠? 그럼 매출액은 고정되어 있는데 매출 원가가 어떻게 돼? 증가하니까 매출 총이익은 감소한다. 이것도 틀렸네요. 그죠? 기말 재고 자산이 감소하면 매출 원가가 늘어나요. 근데 매출액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따지면 매출 총이익은 증가한다? 아닙니다. 감소합니다. 아시겠죠? 예. 3번. 기말 재고 자산 금액이 증가하면, 이번엔 증가하면, 그럼 매출 원가는 어떻게 해? 감소하겠죠? 반대 현상이 일어나니까 매출 원가도 증가한다? 틀렸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기말이 증가하면 매출 원가도 감소한다. 4번. 기말 재고 자산 금액이 증가하면 매출 총이익이 증가한다. 자, 이게 증가하면 매출 원가가 감소하기 때문에요. 매출 총이익이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몇 번? 3번, 4번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4번 이렇게 됩니다. 자, 9번 보죠. 다음 중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은 모두 몇 개인가? 우리 전회인가요? 그죠? 110회인가요? 110회에서 우리 한번 풀어봤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판매비와 관리비의 종류는 어떻게 외우라 그랬어요? 제가 비, 료, 여, 과, 그죠? 그리고 상각비.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자, 그래서 비료, 여과, 상각비만 찾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료, 여과, 그죠? 보험료, 료, 비료. 그 다음에 없어요. 2개네. 그죠? 2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기부금하고 이자 비용은 뭐예요? 영업 외 비용이에요. 영업 외 비용.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된 비용. 미수금은 자산이고요. 미지급 비용은 부채고요. 그 다음에 선급 비용은 자산이 되겠죠. 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됩니다. 자, 10번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아래의 잔액시산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잔액시산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보니까 뭐가 나와 있어요? 1, 2번은 자산,
그죠? 3, 4번은 부채와 자본, 5번은 수익, 6번은 비용이네요. 그래서 다 더한 게 97만 원. 그래서 여기도 하니까 97만 원 맞습니다. 자, 1번. 여기가 언제예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죠? 1. 단기의 기말 자본금은 82만 원이다. 이거 틀렸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시산표에 있는 자본금은요. 잊어먹지 마세요. 항상 기초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시산표에 있는 자본금은 항상 기초 자본금을 의미한다. 요거 잊어먹지 말고 알고 계십시오. 아셨어요? 네. 자, 2번 유동자산의 합계액은 유동자산은 현금뿐이 없는데 22만 원이다. 틀렸죠? 그죠? 유동자산은 현금뿐이 없어요. 이게 틀렸어요.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는 13만 원이다. 틀렸죠? 판매비와 관리비는 비료, 여과, 삼각비인데 여자 하나뿐이 없잖아. 5만 원. 그러니까 이거 틀렸고. 자, 4번 수익은 당기순 이익은 만 원이다. 순이익은 어떻게 구해요? 순이익은 수익 마이너스 비용을 하면 뭐가 나와요? 당기순이익이 나오죠. 수익은 6만 원인데 비용이 5만 원이니까 그냥 빼면 얼마 나와요? 예, 만 원 나옵니다.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설명 중 옳은 것은 4번 이렇게 됩니다. 자, 11번 할까요? 다음 중 회계상 거래와 관련하여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로 옳은 것은 즉 자산과 자산이 서로 교환한 거래를 찾아라 이런 뜻이 되겠네요. 분개해 보시면 알겠네요. 1번 영업용 차량을 100만 원을 주고 구입하였다. 자, 분개한다면 차변에 차량, 운반구, 그죠? 그리고 대변에 현금이란 자산이 감소한 거죠. 그럼 답은 1번이네요. 그냥. 답은 1번. 자, 2번 분개는 사무실 월세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빌리고서 거기에 된 사용료로 지급하는 것을 우리 뭐라 그래요? 임차료. 그죠? 이건 비용의 발생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했으니 현금이란 자산이 감소하겠죠. 비용의 발생, 자산의 감소. 2번은 아니죠. 3번 정기예금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자 100만 원이 현금으로 들어왔네요. 고로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분개해 보세요. 차변에 뭐라 그래요? 현금. 그리고 이자를 받으면 이자 수익이 됩니다. 이자 수익. 그죠? 그러니까 수익의 발생이 되는 거니까 이것도 안 읽을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상품 100만 원의 외상으로 구입하였다.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였다. 차변에 뭐라 그래요? 상품이라는 자산의 증가. 얼마예요? 100만 원. 그리고 외상으로 사왔으니까 외상, 매입금 그러겠죠? 100만 원. 이거는 부채의 증가니까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예. 직접 분개를 해보시면 이 요소별 거래 관계, 결합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꼭 한번 분개를 꼭 하시고 항상 제일 중요한 건 분개 연습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계를 하는 이유는 분개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조금 전에 나왔던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이건 K, IFRS건 국제 회계 기준이든 뭐든지 전부 다 어떻게 하는 거 회계 처리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 어떤 거래가 생기면 어떻게 분개해라 이렇게 설명하는 게 회계 처리 방법인데 그게 바로 회계 기준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회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자, 12번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상사의 수익적 지출 및 자본적 지출에 관한 사항이다. 자, 수익적 지출은요. 요거는 뭘로 처리하는 거예요?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고 자본적 지출은 뭘로 처리하는 거죠?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자, 성격이 나머지와 다른 것. 1. 사무실 유리창이 깨져서 새로운 유리창으로 교체했다. 요거 뭐예요? 수익적 지출. 여기다 수량 적어놓을게요. 2번 기계장치의 경미한 수준의 부속품이 마모되어 해당 부속품을 교체했다. 그래서 이 교체한다 해서 기계장치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적 지출?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의 가격이 상승하고 그 효과가 내용연수가 증가되는 효과를 가져올 때 자본적 지출이라 그래요. 3번 상가 건물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였다. 엘리베이터 설치하면 어떻게 돼요?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만큼 건물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적 지출? 자본적 지출. 자, 4번이죠. 사업장의 벽지가 찢어져서 외주업체를 통해서 다시 도배했대요. 여러분들 도배한다고 건물 가격이 올라가면 뭐든지 건물 팔 때 다 도배해서 팔게요. 그죠? 그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우리 뭐라 그래요? 이런 것은 수익적 지출.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예. 자, 13번 할까요? 다음은 합격물산의 세금 납부 내역이래요. 이에 대한 회계 처리 시 A는 뭘로 처리하고 B의 차변 개정 과목으로 주어진 자료에서 가장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자, 중요한 게 있죠. A는 합격물산의 대표자의 소득세예요. 이 대표자의 소득세는 우리 여러분들 회계 2급은요 개인 기업을 중심으로 보거든요.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 기업에서 대표자에게 가는 것은 전부 다 자본금을 뭐 한 거예요? 인출해 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뭘로 처리하죠? 여기는 인출금으로 처리합니다. 인출금으로 처리합니다. 아셨죠? 자, B. 합격물산 사옥에 대한 건물분 재산세. 자, 회사 사옥이죠. 자, 당연히 얘도 뭘로 처리할까? 이거는 회사의 세금이니까 세금과 공과금. 알겠죠? 예. 자, 그래서 1번 A는 인출금, B는 세금과 공과. 그랬으니까 답은 뭐가 될까요? 3번이 되겠네요. 그죠?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은 계산 문제네요. 다음은 합격물산의 당기말 부채계정 잔액이다. 잔액의 일부이다.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매입채무는 얼마인가? 매입채무는 간단하죠.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의 합을 매입채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옴의 합을 매출채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매입채무는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외상매입금 찾고 그 다음에 지급어음을 찾아서 더하면 매입채무의 합은 3만 원, 2만 원 더해서 5만 원이 되겠죠. 예. 자, 아시겠어요? 매입채무. 만약에 유동부채의 합계는 얼마인가? 그러면 다 더하면 됩니다. 유동부채의 합을 물어봤을 때는 다 더하면 되겠지만 여기서는 매입채무의 합을 물어봤으니 지급어음과 외상매입금의 합을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셨죠? 예, 그렇습니다. 자, 15번. 아이고. 15번이에요. 다음의 자료에서 기초자본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기초자본은 얼마인가? 기초자본은 얼마인가? 자, 우선 자, 이게 BS예요.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여기에 기초 자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당기, 순이익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한 합이 바로 기말 자본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요 기초 자본이 얼마냐 이 소리고요. 그 다음에 당기 순이익을 계산하면 되는데 요 당기 순이익은 어디에서 구하면 될까요? 당기 순이익은 손익계산서에서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총수익은 10만 원. 그리고 총비용은 얼마죠? 8만 원이죠. 8만 원.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을 빼고 남는 게 순이익이에요. 얼마예요? 이게 2만 원. 2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순이익을 여기다 적어요. 여기다 2만 원.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한 것이 뭐라고요? 기말 자본이 되는데 문제를 보니까 기말 자본이 얼마예요? 20만 원. 즉 20만 원은 얼마인지 모르는 기초자본의 당기순이익 2만 원을 더한 거잖아요. 그럼 20만 원에서 2만 원 빼면 18만 원 남겠네.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됩니다. 이렇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관계를 이해하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죠? 예. 자, 그래서 15번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여러분들 저기 보시면서 문제 보시면서 반드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먼저 해보시고 이 동영상을 꼭 확인해 보셔라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보고서 여러분들이 풀어보면 소용없어요. 그럼 복습에 해당하는 건데 복습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예습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 확인학습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문제 풀이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풀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